안녕하세요, 스페셜팀입니다. 오늘 강철부대 W 8화에 대해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의 작전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미션은 CQC라는 미션인데요. 생화학 무기 탈환전입니다. 이 생화학 무기 탈환전에서 CQC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군의 작전회의를 보면 육군의 전반적인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해머를 가지고 통로 개척을 하는 인원이죠. 이 통로 개척 인원으로는 이어진 대원이 선별이 됩니다. 그리고 침투조를 정하는데 침투조는 전유진 대원과 한수빈 대원입니다. 그리고 각선희 팀장은 오모미 전체 작전 지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이 각선희 팀장이 인원 분배라든지 어느 정도 인원의 역량을 파악해서 매닝을 준 거는 잘 한 매닝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너무 자신이 맡은 임무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선희 대원이 나중에 외주를 타고 올라가서 뭐 열쇠를 확보한다거나 그 다음에 방독면을 놓고 와서 그걸 가지러 가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선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총괄적인 지휘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발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 뒤로 빠져 있는 그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팀 전술을 할 때 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 지휘를 하게 되지만 팀 전술을 운행을 할 때는 팀장이 꼭 뒤에 빠져가지고 지휘 역할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팀장도 팀 인원으로서 행동해줘야 되는 그런 세세한 임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작전의 팀장은 팀장이지만 하나의 인원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의 제일 큰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CQC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개념으로 짜여진 미션이거든요. 그런데 CQC에 대한 미션의 계획이 약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CQC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목적지 행동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목적지로 갈 때 이 기동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룸 클리어링을 할 때, 인질 구출을 할 때 최종적인 그 움직임에서 어떻게 우리 팀이 전술적으로 움직일 거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CQC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션에서는 맞지 않는 상황이 다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QC도 이게 CQC 미션이라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걸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을 짤 때는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전문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QC에서 제일 미션으로 보여주기 좋은 것은 룸 클리어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룸 클리어링이 뭔가 너무 개활한, 그리고 너무 팀 전술로 하기에는 상황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차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 어택이라는 게 CQC 할 때 계속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 어택이라는 것을 제한적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의 타임 어택은 좀 맞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엄패를 통해 가지고 총상을 줄이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잡는 거죠. 이거는 탁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는 어떤 소부대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룸 클리어링이라든지 뭐 데테러에 필요한 그 기동에 대한 CQC가 좀 부족할지라도 소부대 전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대하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군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어떤 거냐, 시즌 1, 2, 3를 보면은 항상 잘했는 팀이 어떤 걸 했냐면 이 작전 계획을 짤 때 리허설을 마지막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허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아무리 말로 네가 이거 해라, 네가 저거 해라 이렇게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몸이 움직이면서 작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허설이라는 이 생각하는 폭을 넓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했을 때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여태 갔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자 하면서 몸으로 하면서 실제로 의사소통도 하면서 리허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허설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지 행동에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총도 있거든요. 근데 이 권총은 어떤 장비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건지 권총은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기능 고장이 났을 때는 무조건 숨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바로 앞에 적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2차 병기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그냥 기능 고장만 외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 되면. 그래서 작전 차량을 탑승을 하고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 어택이 주어지고 작전 차량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작전을 설계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걸 설계를 하냐면은 빠르게 타격을 하고 빠지는 작전이 이런 자산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미션이 맞춰졌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치고 빠지는 작전에 있어가지고는 최대한 내가 목적지에 가깝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목적지에 가깝지 않게 들어가서 이 미션이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작전 요원들의 생존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통해서 육군의
대령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육군이니까. 마스터, 여기는 작전 준비 완료. 그래서 이 무전을 할 때도 우리가 행사를 한다거나 시범을 보일 때는 정형화되어 있는 무전의 그 말투를 쓰거든요. 뭐 A팀 공격 준비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전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맞춰서 하려고 하면은 말이 계속 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팀 전술을 할 때 쓰던 그런 말투로 쓰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대항군의 사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급속하게 빨리 가서 타격을 한다 해도 이런 상황은 당연히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 처음 미션 시작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미션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타격하는 작전의 임무랑 상황이랑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능적 요소로만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이 한 번에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4명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인원이 작은 거를 고려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적지까지가 거리가 가깝고 처음에 작전 차량을 타고 들어왔을 때 주변이 클리어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발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적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외부의 경계를 우리가 해주지 않고 소거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4명은 바로 몰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4명이라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2명 나눠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2명은 뒤에서 경계를 해주고 매복조들을 먼저 잡아주면서 앞에 있는 인원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인원들이 또 나부지 경계를 잡아주고 외부를 잡아주고 뒤에 있는 인원이 합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런 도심 지역에서는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들이 이동할 때 경계를 하지 않고 그냥 뛰어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기초가 약하다. 그래 볼 수는 있습니다. 빠르다. 강호도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인원들이 다 문 앞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시즌 1, 2, 3를 거듭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지적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으면은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발각이 된 상태고 빠르게 이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특수 인원들이 왔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이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괜찮은 인원의 행동이 이 전유진 대원이죠. 전유진 대원이 문 앞으로 그냥 생각 없이 가지 않습니다. 딱 걸려있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붙어줬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원도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행동보다는 이쪽에 다 붙어가지고 경계를 해주고 브리칭 대원이 먼저 문을 확인하고 어디 쪽으로 열린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호진 대원이 잘했죠. 문을 개척하고 옆으로 빠져줍니다. 그래서 이 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 사항을 감수하고 문을 열어주는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문 쪽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구 신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진입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할 때 상황은 너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뭐 한 가지가 맞다라고 딱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이 지금 다 전술 행동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이 문 큰 것을 감안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안하고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 인원들이 빠르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았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선이 대원처럼 안쪽을 클리어링 해주면서 들어가는 상황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인원은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빠르게 치고 빠지는 작전일 때는 안에 있는 사람이 정신 차리기 전에 빠르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인원이 이런 식으로 스캔하는 것보다는 1번, 2번, 3번이 빠르게 들어가고 4번도 바로 합류해 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을 스캔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가 하냐면 대치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안쪽에 그 공간을 클리어링 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때 다른 얘기지만 문을 열 때 이 인원이 열어주잖아요. 근데 이 인원이 열어주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개척을 하고 바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문에 열리는 방향을 보고 이 문을 여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어주게 되면 이 인원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이 문 앞에 서 있어서 위험성을 가지는 것보다 이 문 약간 뒤쪽에 이 인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개척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여기에서 1번이 문을 열면서 바로 빠르게 타격을 하는 그런 CQC 전술이 들어가는 게 훨씬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선의 대열이 보면 총구 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올렸다 내리는 건지 뭐 그냥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총구 신호라고 하면은 어디서 이거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원이 전방을 가리키고 있고 총구 신호를 모르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이 신호를 주고 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인원이 병기를 올려주든지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긁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위반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혼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인원은 그냥 바로 벌집이 됩니다. 바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항군이 한 3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인원들은 다행히 좀 피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바로 집중됩니다, 사격이. 이 인원은 그냥 바로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운데에서 제일 잘 보이는 통로로 이렇게 인원이 몰려서 오거든요. 이렇게 돼도 죽는 거죠. 최대한 CQC 전술에서는 1번, 2번이 퍼지고 스캔을 하고 그 이후에 서로의 그 전술 사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가지고 각각의 위험구역들을 빠르게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의 인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은원패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신호를 주면서 전술 기동을 해야 됩니다. 이 인원이 지금 보면 몸을 뒤로 돌리잖아요. 이쪽은 극복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인원이 몸을 돌리고 앞쪽을 경계 안 해주고 있으면은 이 인원도 지금 위험한 요소가 되고요. 이 인원들도 빨리 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쪽에 와가지고 이쪽 넓은 각을 봐주고 이 인원도 여기에서 이쪽 넓은 각을 봐주고 그 다음에 신호를 주고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빠르게 극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몰려서 오게 되면은 이 한 명이 이 4명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그냥 조준 사격 안 하고 그냥 갈겨도 이 인원들이 다 맞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상황이 여기에 있는데 이 인원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거 다 극복을 하고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을 못해서 뒤에를 봐준다? 그러면 이 인원은 집중 사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원들은 지금 뭘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때도 이 인원이 숨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인원 2명이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를 각을 봐줬으면 이 인원 사살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인원 2명도 살릴 수 있었겠죠. 이렇게 당황을 하고 갑자기 사격을 하게 되면 제일 위험한 요소들이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놀래서 사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구역을 정해서 사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사격하게 되면 앞에 있는 인원들을 내가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육군은 CQC 전술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몰려서 다니는 것은 많이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 CQC 훈련에서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 어떤 거냐면은 빠르고 기만을 하면서 작전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쪽 상황에서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도 그쪽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타격 작전의 그 상황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잘하는 특수부대라도 안에서 완전히 딱 대비해가지고 경계하고 있으면 쉽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치 상황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전쟁에서 봤을 때 참호전을 하잖아요. 그 참호 파놓고 계속 대치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타격 작전의 상황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또 알고 계셔도 됩니다. 야, 그렇죠. 가공소 내부에는 또 뭐 대항군 엄청 많네. 개방적이다. 자, 여기 보면 가공소 문이 또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제일 몸을 은폐해가지고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되니까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감안하고라도 이렇게 숨어서 그거에 제일 빠른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대항군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문을 열고 빠르게 들어가서 사격한다라는 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사격하고 잘해도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번, 2번이 문을 개척을 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냥 대항군이니까 이렇게 있겠지만 뭐 약간 실제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문 앞에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만히 대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바로 문 쪽으로 사격 갈겨버리거든요. 그러면 문 앞에 있는 인원은 바로 몰살당하게 됩니다. 별로 문 여는 곳이 자,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죠. 이것도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문도 보니까 큰 게 한 개가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숨어서 문이 열려도 우리 인원의 생존율을 보장할 수 있는 곳에서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쪽 문으로밖에 출입을 못한다 했을 때는 뭐 서바이벌의 게임이니까 이렇게 뭐 그냥 한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같았으면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일로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기본이 기만 전술입니다. 무조건 속여야 됩니다. 사람을. 눈치 싸움 같이 속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동격사라고 하는 거죠, 있죠. 성동격사라고 하잖아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 가서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가 마치 진입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해주다가 다른 쪽에 가서 대항군들을 때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항군 입장에서 너무 쉽죠. 여기에만 다 조져버리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 미션에서 좀 더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면은 다른 쪽 통로를 통해 가지고 뒤쪽에서 때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은 이쪽은 실제 상황 같았으면 전멸 또는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룸 클리어링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CQC라는 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미션에 있어가지고는 뭔가 그 시가지의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QC 뭐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뭐 룸 클리어링이나 뭐 진입할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만 보고 이렇게 하면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들이 계속 4명씩 뭉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CQC를 보고 그런 것만 본다면 이렇게 뭉쳐 있는 거 당연하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일 참고하기 좋은 게, 제일 현대전에서 참고하기 좋은 게, 그, 이근대위 선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작전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막, 4명이 뭐 3명이 막 뭉쳐다니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신호 주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인원이 바뀌면서, 어모해주고, 경계 사격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CQC 해가지고 룸 클리어링 들어갈 수 있는 데서는 또 룸 클리어링 해주고, 한 명이 해야 될 때 한 명이 하고, 또 2명이 할 때 2명이 하고,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경계를 많이 해주고, 임무가 많이 주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참고하면은 제일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부대 전술, 팀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4명이 뭐 줄지어서 쭉 가야 되고, 막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앞에 2명이 앞에 가가지고 극복하고 경계해주고 뒤에 사람 불러서 뒤에 사람이 또 극복하고 경계해주고 이렇게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복잡하게 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QC 그 다음에 이 시가지 전투 뭐 이런 팀 전술 같은 경우는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고 상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게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 있는 대항군을 못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왜 그렇냐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기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거는 중간 지점에서 겨누지만 내 시야는 위아래를 다 훑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하다가 안 하면 또 좁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훈련이 돼야지 저렇게 빨리빨리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그냥 몸을 다 노출하고 그냥 개활지에서 가잖아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개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호 주면 안전구역으로 가서 다시 또 확보해주고 또 다른 구역으로 가서 확보해주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빠르게 올라가시는 이게 왜냐면 맞죠. 계획 작전도. 강유진 작전도에는 자제실 그래서 경기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개활지에서 뭐 내가 다 극복했다고 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직 정확하게 다 모르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놈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네 몸도 은원패를 해놓은 상태에서 엄호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작전도를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방독면을 깜빡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작전을 하면서 당연히 뭐 100% 다 기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작전 팀장이 그거를 짊어지면 안 돼요. 작전 팀장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런 부분들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한테 다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깜빡할 수 있고 네가 깜빡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팀원이 이걸 다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군가가 희생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인원이 팀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인원한테 이거를 모이면은 네가 뭐 해라 네가 뭐 해라 이렇게 하지만 다른 인원들도 그거를 다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 타격을 하고 클리어링을 하고 가공소에서 작전도를 획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보면은 또 CCTV실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재실로 이동해가지고 그거 생화학 무기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이때부터는 이제 다이렉트로 타격하고 빠지는 그런 미션의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범위가 또 너무 넓죠. 4명으로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 경계 안 하고 빨리 타격하고 주변을 엄호해주고 있다라는 가정이 완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뭐 룸 클리어링 같은 CQC가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넓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부대 전술, 한국말로 하면 소부대 전술이 이루어져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움직일 건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되는 겁니다.
엄청 빠르시다. 자, 이렇게 줄줄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머대형 마찰하면서 4명이 뭉쳐서 가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시가지에서는. 자, 일렬로 이동. 이래 가면은 몰살되는 거죠. 제일 앞에 전유진이죠. 몸도 다 노출돼 있고. 자, 킥보드. 총성 딱 들리니까 바로 이렇게 퍼지면서 그냥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몰살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 대항군 하면 딱 숨어가지고 쏘면 이거 다 몰살 아닙니까? 기동해, 기동. 자, 계속 지적하는 게 똑같이 나오죠. 계속 뭉쳐다니고, 이런데 엄폐하기 좋잖아요. 딱딱 숨어가지고. 예? 뭐 이런 데는 그냥 뭐 없는 가상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딱딱 스텝 바이 스텝 봐주고, 사인 주면 들어가주고, 봐주고, 사인 주면 들어오고, 빠지고, 치고, 경계하고, 저격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격수 역할처럼 어머 경계를 딱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여기가 다 극복이 되고, 최종적으로 스캔하고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위에 헬기 떠다니고 저격수 있고 완전 뭐 다 된 거예요, 폭격이. 그래 되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 이런 창문 같은 것도 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둘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원이 지금 여기를 뭐 각을 좁히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한 마리 살려! 한 마리 살려! 그래서 이거를 룸이라고 봤을 때 클리어링 할 때는 이런 의자 밑에 뒤에 뭐 숨어 있는 거 없는지 막 다 발로 다 차면서 들어가면서 바로 사격을 해버리는 그런 걸로 클리어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중간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숨어가지고